예, 시험은 거기 수토로 나가 있는데요. 월, 목 이렇게 고쳐주시고 월목,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시험 보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보강에 대해서는 수업 진행하다가 더 확정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저녁으로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좀 보시면 14번 정부는 중산층 보호를 위해서 형평을 증진시키려고 근로자 1인당 10만원, 20만원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계획을 발표했다. 세금 깎아준다 이 말이에요. 최근에 경기 회복세를 정착시키려는 목적도 있다고 한다. 조세 감면 정책의 밑줄. 또 조세 감면이네.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경로. 조세 감면이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주장은 케인즈 학파의 견해입니다. 승수 효과가 그래요. 그 다음에 그 한계를 지적하라. 경기 부양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한계는 고전학파의 견해입니다. 구축 효과가 그래. 한편 언론에 따르면 단기적인 경기 회복은 물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민간 투자가 증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뭐가 커서? 불확실성이 커서 기업의 투자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투자가 부진한 이유. 아까 봤던 거 그대로죠? 최근 투자가 부진한 이유. 어떤 이론이 있었어? 어떤 이론 투자 결정식을 우리가 썼었잖아요. 쓰고 이자율의 비탄력적인 이유들을 제시를 했잖아. 자, 거기 한계는 고전학파의 구축 효과고. 그래서 앞에 내용 나온 것들이니까 확인만 하겠습니다. 거기 분서A2에서 정부 예산 제약식에다 별표. 정부 재정정책이 나오면 이거 써주세요. 재정정책이 나오면 뭘 써주라고? 정부의 예산 제약식을 써주라고. 정부 예산 제약식은 그렇게 생긴 거예요. G-T 그 옆에다 써. 명목 재정적자. 명목 재정적자. 처음에 나온 게 G가 정부 지출인데요. 이 정부 지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한다고? 그 바로 뒤에 나와 있는 텍스, 세금 걷어서 마련해요. 두 번째는 델타 B는 뭐예요? 공채예요. 공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해요. 그리고 델타 M은 뭐예요? 이거는 화폐 발행을 통해서 지출 재원을 조달해요. 그 다음에 해외 차입해서 해외에서 빌려서 쓸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정부의 예산 제약식이다. 그래서 정부 지출 예산은 조세 수입, 국공채 발행, 신규 화폐 발행, 해외 차입으로 조달된다. 이거 별표해 놓고 재정정책 나오면 이렇게 정부가 지출 재원을 마련한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를 물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출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요. 뒤에 그런 문제도 있어요. 나중에 볼 수 있을 겁니다. 외시 문제가 있어요. 그 감세 정책이 경기 부양 긍정론 동그라미, 긍정론. 케인즈 학파. 케인즈에 따르면 소비는 밑줄 가처분 소득의 함수다. 그래서 세금 깎아주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다. 그래서 소비가 증가한다. 이게 직접적인 효과고요. 두 번째 간접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소비는 의도된 지출을 증가시키고 그게 승수 효과의 밑줄, 승수. 독립적인 지출의 변화가 국민소득을 얼마나 증가시키냐 이게 승수인데 총수요를 또 늘리는 효과가 있다. 거기 오자가 하나 있는데요. 왼쪽 평면에 케인즈의 소득지출 모형은 수익축이 뭐 해야 돼? 총지출해야 되죠. 총지출. 그래서 EY 평면이다. EY 평면. EY 평면이에요. 그리고 그 EY 평면에 뭐가 늘었을 때? 감세를 통해서 총지출이 늘었을 때 E1에서 E2로 총지출이 증가하면서 균형점은 어때서? A에서 B로 가고 국민소득이 지금 Y0에서 Y1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1-C분의 마이너스 2 이런 게 붙어 있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옆에는 보면 똑같은 모양에서 ISLM인데
ISLM에서는 그 소득 증가폭이 지금 다른데요. 소득 지출 모형과 ISLM의 소득 증가폭이 다른데 이게 이제 승수라는 것입니다. 승수는 교과서에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부분하고 지금 계속 나오는데요. 3장에 아까 그 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교과서의 3장. (98페이지) (99페이지) 보면 98, 99페이지 승수라는 게 나오는데요. 오늘 이거 하겠습니다. 첫날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승수는 케인즈의 소득 지출 모형에서 승수가 있고, 그 다음에 ISLM 모형에서 승수가 있어요. ISLM 모형에서. 먼저 수식을 한번 써보면 케인즈의 소득 지출 모형에서 승수는 여기는 생산물 시장밖에 없어요. 생산물 시장만 분석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총 공급은 총 수요와 맞아떨어지면 균형이죠. 총 수요는 어떻게 생겼어? 총 지출, 이거 총 수요가 소비, 투자, 정부 지출로. 소비는 Y-T 가처분 소득의 플러스 증가함수입니다.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해. 그리고 투자는 여기서 중요한 게 외생 변수라는 거예요. 정부 지출은 외생 변수예요. 이게 소득 지출 모형에서 이게 총 공급이고요. 이게 총 수요야. 그래서 균형식입니다. 이게 소득 지출 모형에서 생산물 시장 균형식이야.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요 Y는 여기가 이제 가처분 소득의 증가 함수인데 요거를 이제 각각 분리해서 나눠 봅시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C라는 건 대문자로 함수 표시예요. 그런데 소문자로 쓰면 한계 소비 성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 CY 한계 소비 성향. 그리고 여기 C T 바 이렇게. 그래서 정액조세이기 때문에 주어져 있습니다. T도. 두 번째 투자는 I 바. 정부 지출은 G 바 이렇게. 소득이 공통인 부분을 정리를 같이 하면 1-C분의 요 1-C Y 나머지 다 쓰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C T 바 플러스 I 바 플러스 G 바 이렇게. 요걸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Y는 결론적으로 1-C분의 1, 요 괄호 안에 이걸 다 집어넣으면 되겠어. 마이너스 T 바 플러스 I 바 플러스 G 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요 조세가 변했을 때 소득이 얼마나 변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요 투자가 변했을 때 소득이 얼마나 변하는지 알 수 있겠어요. 정부 지출이 변해도 얼마나 소득이 변하는지 알 수 있겠어. 그런 것들을 다 승수라고 부르는데요. 결론적으로요. 결론이 어떻게 돼 있어요? 결론이 요 조세가 변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 C가 분자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소득은 얼마만큼 변하냐면 여기가 1-C, 여기가 마이너스 C가 위로 올라가고요. 분자로 여기가 델타 T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조세 승수예요. 자, 요 투자나 정부 지출이 변했을 때는 앞에 계수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승수죠. 그래서 요 소득이 변하는 것은 얼마나 변하냐면 1-C분의 1만큼 여기가
투자가 변해도 그렇고요. 여기가 정부지출이 변해도 그렇고, 그래서 정부지출 승수와 투자 승수는 다 1-C분의 1이 되겠습니다. 요게 투자 승수, 정부지출, 재정지출, 지출, 승수, 이게 다 요 1-C분의 1이다. 자, 여기 ISLM에서는 똑같이 IS 곡선 상품시장 균형식 쓰고요. 화폐시장 균형식을 쓰면 상품시장은 Y는 소비가 Y-T 가처분 소득의 증가함수고요. 중요한 것은 이 투자가 외생 변수가 아니라 이자율을 매개로 생산물과 화폐를 연결시킨단 말이죠. 정부지출은 외생이야. 이렇게. LM 곡선은 화폐시장 P분의 M. 요 리퀴더티, 이게 뭐예요? 리퀴더티 프레퍼런스 화폐 수요라는 것이고, 요 소득하고 이자율 함수죠. 자, 이거를 선형으로, 이거는 이제 다 이제 함수로 표시를 한 거고요. 이렇게 선형, 리니어 펑션으로 선형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써봐요. 여기 어떻게 쓸 수 있다? CY 마이너스 CT 바. 투자가 외생적인 것이 있어요. 요렇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있어. 독립투자가 있어. 독립투자 써놔. 독립투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요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 투자가 있는데, 그 이자율에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 이게 이자율의 변화가 투자에 얼마나 영향을 주냐. 이게 B가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라는 것입니다.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그리고 정부지출은 G.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화폐 수요가 소득에 영향을 받는 거래 목적의 화폐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투기 목적의, 투자 목적의 화폐 수요가 있는데, 각각 이거를 분리를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KY, 소득에 대해서 요 화폐 수요의 무슨 민감도? 소득 민감도. 그리고 화폐 수요의 EDR 민감도, H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HR. 자, 이제 요거 일식하고요, 요거 이식하고, 이렇게 해서 이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이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써보면 뭐로 정리해? R로 정리해요. R. 그러면 요 P분의 M을 요 H로 나눠야지. 그래서 R 이퀄 요 H분의, 여기는 K, Y고 마이너스 H분의 1 P분의 M 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이게 LM 곡선을 다시 변형한 건데, 이게 보통 이제 LM 곡선 이게 수직축이고요. LM 곡선 이게 수평축이고, 이렇게 해서 수직 수평의 축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H분의 K고, 플러스 H분의 K, 그 다음에 절편값이죠. 이런 건데, 우리가 이걸 도출한 이유는 요 똑같은 이자율을 가지고 연립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렇게 요거하고 요걸 연립을 해요. 요걸 한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아닐 거고요. 이미 해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거는. 근데 이제 안 한 사람들은 힘들어요. 자, 이 식을, 요 E'식을 어디에? 일식에다가 대입을 해요. 그래서 일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 자, 요 Y, 여기 Y 같이 정리를 해주죠? Y를.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한번 그냥 쓸까요?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도 되니까, 요 CY 마이너스 CT 바 플러스 I 바 플러스 G 바 마이너스 B, 여기다가 R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 버린다.
요 R이 어떻게 생겼어? H분의 KY 마이너스 H분의 요 H분의 KY 마이너스 H분의 1 P분의 M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면 얘하고 다 Y가 공통으로 들어있네. 그러면 공통인 걸 묶으면 되겠죠? 좌변으로 보내서 묶어봐. 1 마이너스 C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넘어가면 플러스가 있죠. 플러스 B 요 H분의 K 요 전체로 묶었어. 뭘로? Y로 묶었어. 나머지는 전부 다 쓰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라는 게 뭐야? 요거 그리고 요거 다 쓰면 되겠어. 여기에 마이너스 CT 바 여기 플러스 I 바 여기 플러스 G 바 그리고 남는 거는 요는 이제 문제로 묶어버렸으니까 남는 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고 H분의 B P분의 M 바 이렇게 되겠죠. 자, 다 왔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식이 나왔냐면 요 Y는 요 분모 이걸로 나누면 되겠죠. 이걸로 나누면 되겠어. 1 마이너스 C 플러스 B 곱하기 H분의 K 분의 1이고요. 요 괄호 안에 값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이 괄호 안의 값이 마이너스 CT 바 플러스 I 바 플러스 G 바 그리고 H분의 B P분의 M 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뭘 알 수가 있어? 독립적인 지출의 변화가 소득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알 수가 다 있어요. 뭐가요? 요 조세가 변했을 때요. 요 투자나 정부 지출이 변했을 때요. 그리고 이게 통화량이 변했을 때 뭐 전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재정정책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에 관심 있어요? 요거. 요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요. 요런 것들에 관심이. 자, 결론을 저기처럼 마찬가지 결론을 내려볼까요? 승수를. 소득은 얼마나 변하냐? 뭐 변화에 대해서요? 요 세금 변화에 대해서. 델타 T, 요 세금 변화에 대해서 앞에 이제 계수값은 분모는 1 마이너스 C 플러스 B 곱하기 H분의 K 이렇게 있고 분자가 요 마이너스 C가 분자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요게 조세승수예요. 조세승수. 자, 두 번째. 투자나 정부지출 승수는 똑같죠? 요 앞에 개수가 1이니까 요것이 승수가 되겠죠. 그래서 투자나 정부지출 승수는 여기가 1 마이너스 C 플러스 B 곱하기 H분의 K 그리고 분자는 여기가 1인데 여기에 투자 승수든 정부지출 승수든 뭐 다 똑같다 이것입니다. 응? 정부 지출, 재정 지출 승수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교과서에 균형재정 승수라고 나와 있어. 균형재정 승수. 균형재정 승수는 뭐하고 뭐가 같이 변하는 거예요? 정부 지출과 세금이 같이 변하는데 똑같아, 크기가. 여기 보니까 요 텍스하고 정부 지출이 같이 변해. 근데 크기가 같아. 그러니까 이걸 G라고 써도 되죠? 이걸 T라고 써도 되고? 그러면 요 개수 2하고 마이너스 C가 묶여서 어디로 나오겠어요? 분자로 나오지. 그렇죠? 그러니까 균형 재정 승수는 소득이 얼마만큼 변한다고? 요게 올라오기 때문에 소득 변화는 뭐 변화하고 똑같아요? 이게 정부 지출 변화하고 똑같아요. 왜? 1-C분의 1-C니까. 그래서 균형 재정 승수는 1입니다. 1. 여기는 1이야. 소득 지출 모형에서 균형 재정 승수는 뭐라고? 1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100억만큼 세금 100억 걷어서 정부 지출을 100억만큼 하면 걷었다가 뺏었다가 주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100억만큼의 국민소득 증가 효과가 있다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요거하고요. 요거하고 지금 같다는 거죠? 그러면 요 정부 지출 세금 걷은 것만큼 정부 지출하게 되면 여기 1하고 마이너스 2가 분자로 올라가면 아까는 요게 없었기 때문에 분모 분자가 같아서 1이었지만 이제 이게 있잖아. 요게 뭘 의미해요? 구축 효과를 의미합니다. 구축 효과. 요거 구축 효과를 의미해. 따라서 ISLM에서의 균형 재정 승수는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작다 이거지. 분모에 이해가 있으니까. 쟤는 소득 지출의 승수는 얼마예요? 1이죠. 근데 ISLM에서는 균형 재정 승수가 1보다 작다. 자, 거기 그 교과서를 좀 볼까요? 3.10 보세요. 3.10. 그 밑에 정부 지출이 델타 G만큼 증가할 때 국민소득은 델타 G의 1-C분의 1-C배만큼 증가한다. 균형재정 승수는 1이다. 어떤 균형식을 갖다 놨기 때문에 그래요. 3.7 보세요. 3.7에다가 뭐라고 써놔야 돼? 생산물 시장 균형식입니다. 생산물 시장만 있으면 균형재정 승수는 얼마? 1이에요. 그런데 생산물과 화폐가 동시에 있으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야. 그게 이제 나중에 저기 7장에 가보면 ISLM 모형이라고 나옵니다. ISLM 모형 쭉 넘어가서 IS 기후 일단 체크를 좀 어디부터 체크를 하시냐면 221페이지 거기 그림 8-2의 별표 하나 IS 곡선의 도출 요거 별표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222페이지에 IS 곡선의 기울기 여기다 별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IS 곡선의 기울기하고 LM 곡선의 기울기가 자 넘어가시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LM 곡선과 관련해서요. LM 곡선의 도출 부분이 있어. 그게 234페이지야. 234페이지. 거기 그림 8-6 거기다 별표하고 왼쪽은 유동성 선호설이고요. 오른쪽이 LM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거 별표하고 그 다음에 235페이지에 LM 곡선의 기울기 있어. 거기다 별표. LM 곡선의 기울기. 그리고 나서 그 238페이지부터 여러분 이제 정책입니다. 238페이지부터 정책이야. 그 정책이 이제 240페이지 보면 재정정책. 동그라미, 그 다음에 243페이지에 화폐금융정책, 그리고 245페이지 가보면 폐쇄경제의 총수요 측면의 모형에서 지금 주요 과정과 정책 효과 분석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별표 2개. 그 도표만 잘 다 이해가 되고 그거를 그래프로 여러분 쓸 수가 있으면 앞에 내용을 다 안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재정정책을 한번 가볼까요? 240페이지의 재정정책. 거기 보면 241페이지 세 번째 평면에 ISLM 모형이 있어. 생산물과 화폐시장의 균형에서 동그라미 생산물과 화폐시장 균형. 사실은 ISLM 모형은 이것만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프를 지금 3개를 갖다 놨는데요. 제일 위에는 생산물 시장은 뭐예요? 소득지출 모형이죠. 그 다음 왼쪽에 유동성 선호설이죠. 화폐시장. 근데 실제 답안에 이렇게 쓸 수가 없어.
쓰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아. 그래서 이 ISLM 모형으로 갈 건데 재정정책의 경우는 위에 소득지출 모형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화폐금융정책 가보세요. 화폐금융정책에서 그래프가 3개야. 그런데 그 중에 유동성 선호설하고 ISLM 모형을 이거 같이 쓴다고. 이 소득지출 모형은 안 써요. 그리고 재정정책 관련해서 이제 242페이지 보면 그 수식이 8.21, 뭐 쭉 2, 3 이렇게 나오면서 승수 효과가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ISLM에서의 지금 승수라는 거예요. 거기 8.21 보면 1-C분의 1에 거기다 동그라미. 1-C분의 1. 그 위에 밑줄 그어보세요. 우선 앞서 도출한 생산물 시장 균형식에 균형 재정을 대입한 후에 소득을 정리하면, 그래서 생산물 시장 균형식에 동그라미하고 소득 지출 모형 써놔. 소득 지출 모형. 이 소득 지출 모형에서의 승수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정리한 거예요. 그 밑에 이제 화폐 시장 균형을 나타내는 LM 곡선을 대입해서 균형 국민 소득을 구해보면 8.22가 된다 그랬는데, 거기다가 ISLM 모형 이렇게 써놓고 ISLM 모형, 그리고 그 승수에다가 1-C 플러스 B 곱하기 H분의 K분의 1 여기다가 동그라미. 이게 ISLM 모형에서 승수고, 그 위에 거는 1-C분의 1은 소득지출 모형의 승수다. 승수가 다르다 이것입니다. 다르다는 게 중요해. 그리고 균형재정 승수는 그 위에서 G하고 뭐가 같아? T가 같아. 그래서 결국은 8.23식은 균형재정 승수인데, 이렇게 나와 있나요 지금? 어디 안 썼어? 왜 안 써놨어? 마지막 균형재정 승수 요거요. 조세 승수, 그 다음에 재정지출 승수. 균형재정 승수는 여기 1하고 여기 마이너스 C하고 앞으로 나오면 된다니까. 그래서 델타 Y는 1-C 플러스 B 곱하기 H분의 K, 이게 분모는 그대로고 분자가 1-C로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델타 G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균형재정이다. 이게 균형재정. 세금 거둔 것만큼 뭐 했을 때, 정부가 정부지출로 썼을 때, 요게 중요한 건 얘죠. 얘. 중요한 건 얘. 요 구축 효과가 있냐 없냐. 얘 없으면, 구축 효과가 없으면 균형재정 승수는 1이고 있으면 뭐 1보다 작다 이렇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디로 넘어왔어요?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7장, 8장으로 넘어왔어요. 8장. 그래서 그 8장의 첫 페이지를 좀 보시면 색상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요. 거기 1번의 생산물 시장 균형의 동그라미, 생산물 시장 균형, 거기다가 소득 지출 모형 써놓고요. 소득 지출 모형. 그 다음에 화폐 시장에다가 동그라미 하고요. 여기는 이제 좀 복잡하게 써놨는데, 화폐 시장하고 증권 시장 같이 써놨는데, 사실 이건 너무 과한 것입니다. 화폐 시장 이렇게 써놓고 유동성 선호설, 유동성 선호설. 그 다음에 3번에다가 별표를 하고, 폐쇄 경제에서의 총 수요 균형과 거시 경제 정책 이러는데, 거기다가 ISLM 모형 이렇게 써놓고, ISLM 모형. 아, 그러면 이 ISLM 모형 여기 나와 있다 이것입니다. 거기 폐쇄 경제의 동그라미하고, 그 4번에는 개방 경제의 동그라미하고, 그 4번의 개방 경제는 ISLM BP 모형입니다. ISLM BP 모형이야. 이게 먼델 플레밍 모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번은 안 하고 3번까지만 하겠다 이랬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왔어요.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여러분 예습을 하실 분들은 8장, 9장, 10장 이렇게 쭉 가시면 예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볼수록 좋아요. 많이 볼수록 좋아. 여러분 보시면
문제가 한 장에 국한돼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볼수록 좋아요. 그래서 8장부터 쭉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44페이지 보시면 44페이지. 이제 보니까 왼쪽에 케인즈의 소득지출 모형에서 조세 승수가 아까 뭐였어? 1-2분의 마이너스 2. 여기요. 조세 승수의 요 결론을 갖다 적어 놓은 거야, 거기다가. 그 다음에 그 옆에 ISL의 모형에서 조세 승수는 얼마예요? 여조에 얘만 들어있을 뿐이잖아, 얘만. 그 결론을 갖다 거기 갖다 적어 놓은 거야. 그런데 실제로 도출할 수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도출할 수 있어야 돼. 이번에 입시에 나왔어, 그대로. 도출하라고. 도출해야 됩니다. 공부를 한 사람들은, 1순환 이상 공부를 한 사람들은 도출은 그냥 하는 거예요. 다 해. 나만 못한다? 나 혼자 튀는 거야. 엄청 튀어. 이럴 수가, 이러면서 교수님이 놀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승수효과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경기부양 긍정론은. 경기부양 부정론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구축효과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구축효과는 저 뒤에 있어요. 저기 45페이지에 왼쪽 단에 4번 구축효과 동그라미. 그러니까 항상 승수효과, 구축효과 이렇게 하면 돼요. 승수효과, 구축효과. 그 나머지들은 이제 공부가 많아지면 여러분 그 사이에 엄청 많은 내용이 있죠? 그 구축효과는 여기도 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그 두 개의 그래프는 나중에 총수요 총공급 모형 가서 하겠습니다. 총수요 총공급 모형 가서 할 거고, 그래프를 한 개를 어떻게 세운다고요? LM을 수직으로, IS는 우하향. 그래서 조세를 감면해주면 IS 곡선이 우측 가면서 이자율만 상승하고 민간 투자가 다 구축되는 걸로 이렇게 그리면 된다 그랬어요. 다 알아듣는 표정이에요. 표정 억지로 못 알아듣는 것처럼 하지 말고 다 알아듣는 표정이야. 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승수효과, 구축효과. 그 다음에는 그 2번에 엄청 많은 내용이 지금 들어있는데요. 경기부양책으로서 조세감면정책의 한계, 그러는데 큰 글자에 밑줄을 한번 그어봅시다. 조세감면정책을 써봐도 경기부양 효과가 전혀 없다는 주장들이에요. 이 주장들은 고전학파 계열의 학자들이겠죠? 그렇겠죠? 그 중에 항상소득가설이라는 것은 누구의 주장이냐면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입니다. 밀턴 프리드만 써나요? 밀턴 프리드만 통화주의자입니다. 통화주의자. 밀턴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은 뭐예요? 앞으로 보세요. 항상소득가설은 뭐예요? 이거 소비이론이죠? 소비이론인데 소비가 뭐에서 결정된다는 거야? 항상소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거예요. 항상소득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 소비가 결정된다. 그런데 조세를 정부가 깎아줬는데 한 번 깎아주고 말았다. 그러면 이건 임시소득이에요? 항상소득이에요? 임시소득에 불과하니까 뭐 변화가 없다고요? 소비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총수요 변화 있겠어요? 없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시적인 감세 정책의 무력성 주장 밑줄 그어놓고, 일시적인 감세는 효과가 없어요. 자, 항상소득 가설은 그 뒤에 가서 또 하게 될 거고요. 그 쭉 읽어보세요. 나 공부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럼 쉬는 시간에 반드시 가지고 와야 돼. 이 밑에 내용은 다 안다고, 공부를 한 사람은 다 당연히 알아야 되고, 안 한 사람은 모르는 게 당연하고요. 그 밑에 항상소득 가설을 내가 몇 줄 써놨는데, 소비함수는 평생부의 일정 부분으로 결정된다. 일시적인 소득보다는 평균적인 장기 평균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식을 내가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항상소득을 도출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공부를 했는데 못한다. 그러면 안 한 사람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답안을 쓸 때, 여러분, 이 답안 쓰는 문제풀이 단계에 가면 내가 이걸 답안에 써야 된다고 제가 말하면 여러분 무조건 그거를 도출하고 외워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는 못할 것 같아. 안 해버리면 됩니다. 괜히 뭐 이해할 필요가 없어. 안 해야 돼. 그런 건 안 해야 돼. 못 쓰는데 뭐하러 해? 못 쓴대.
그래서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내가 할 것과 못할 걸 구분을 해야 돼. 그래야 명확하게 공부가 됩니다.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이게 공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답안을 나중에 여러분 것이 이제 답안을 쓰게 되면 아는 건 쓰고요, 모르는 건 못 써요. 근데 그 아는 거는 내가 두 개를 고르게 시간을 배분한다고 하면 두 개 다 모호해. 하나에다 집중하면 하나는 알아요. 다른 하나는 모르지.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번에 가면 또 다른 모르는 걸 할 수가 있어. 자, 두 번째, 소비의 랜덤워크 가설. 이 랜덤워크는 새 고전학파의 소비론입니다. 새 고전학파의 소비론이야. 랜덤워크 가설은 임의보행 가설. 임의보행. 이게 갈짓자 보행이에요. 임의보행.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소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다 알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거기 예상된 감세 정책의 무력성. 소비자가 예상했느냐 예상치 못했느냐에 따라서 소비가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어요.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이미 소비 함수에 다 반영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래 소비 함수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안 줘. 그런데 예상치 못한 충격에 정부가 깜짝 소리를 했어. 갑자기. 세금 갑자기 깎아줬네? 그러면 나의 뭐가 늘죠? 뭐가 늘어? 소득이 늘잖아. 그러면 소비를 변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고전학파의 랜덤워크 가설은 예상된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예상된 감세 정책의 무력성. 계속 총수 총공급 모형에서 나오고, 여러분 이제 이번에 외교원에서는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뭐 이런 게 나왔는데 거기 예상된 거 아무 효과 없고 뭐 계속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 실업이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뒤에 가면 어디까지 총수 총공급 모형의 알비스 모형까지 전부 다 예상된 정책의 정책 무력성 명제. 그 다음에 리카도 대등정리 가면 베로의 정책 무력성 명제. 전부 다 예상된 건 효과 없어요. 자, 거기 리카도 대등정리가 나오는데, 리카도 대등정리, 거기 별표 하시고요. 새 고전학파입니다. 새 고전학파 리카도 대등정리. 오늘 시간이 뭐 예치 않으니까 첫날부터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어. 22회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뭐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오래 하지? 좀 짧게 하지? 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리카도 대등정리는 문제를 한 10문제 보면요. 거기서 한 문제 걸립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있어요. 이게 예시답안에서도. 그래서 내일 하겠습니다. 리카도 대등정리. 제일 중요한 것은 리카도 대등정리는 뭐냐? 그 용어만 좀 알아볼까요? 리카디안 이퀴벌런스 띠어람이야. 리카도 대등정리는 뭐가 대등하다는 거죠? 공부한 사람? 뭐가 대등해? 정부 지출은 일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조세의 현재 가치하고 공채 발행액의 현재 가치가 대등하기 때문에 조세를 지금 걷든 지금 안 걷고 나중에 걷든 공채 발행해서 효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비를 변화시킬 수 없는 상태로 똑같다는 거야. 리카도 대등정리는. 그래서 자세하게 하게 될 거고요. 구축효과는 아까 봤고요. 구축효과, 고전학파의 구축효과고, 그 옆에 보니까 또 3번에 그 감세정책이 총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그게 이제 새 케인즈 학파의 유동성 제약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케인즈의 승수효과하고 새 케인즈의 유동성 제약 모형에서는 감세정책 효과가 있어요. 근데 고전학파의 구축효과하고 새 고전학파의 RET는 감세정책 효과가 없어요. 이게 이 몇 개의 장에 걸쳐 있는 이론들을 지금 다 한 군데 넣어 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가 이제 배점이 몇 점 배점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렇게 다 써야 되는 것은 이건 50점으로 나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큰 문제가, 거시 문제가 40점짜리 나오면 이건 다 써야 됩니다. 이건 공부한 사람 다 써, 이거를.
근데 거시경제학은 미시처럼 하나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일관되게 쓰는 게 아니에요. 거시는 이 현상을 이런 모형에서는 이렇게, 저런 모형에서는 저렇게, 이런 견해에서는 이렇게, 저런 견해는 저렇게, 이 각각의 이론에 골자만 쓰면 돼. 골자만. 다 쓸 수가 없잖아요.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그 구축 효과에 대해서 반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의, 그래프, 시사점, 또 RET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골자만 알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워. 거시가 공부를 하고 나면. 근데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론이 미시 이론은 신고전파 이론 하나뿐이잖아요. 신고전파 경제 하나뿐이잖아. 그러니까 이론이 하나뿐인데 얘는 서로 싸우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고 나면 거시가 훨씬 쉬울 수가 있어요. 미시를 훨씬 어렵게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분법 뭔지 아시죠? 케인즈냐 고전학파냐.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중간지대는 없어. 중간지대는 현실일 수 있어요. 현실일 수 있어. 그런데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명확하게 케인즈 학파는 무조건 승수 효과를 쓰는 거야. 고전학파는 무슨 구축 효과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고전학파 계열의 통화주의 새고전학파가 쭉 연장선상에 있다. 케인즈도 이 전통적인 케인즈과 새 케인즈가 이렇게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책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런 책이 없는데요. 예전 책 같은 경우는 아예 고전학파 이론만 쫙 써놓고 케인즈만 이론만 쫙 써놓고 이런 거시책도 있었어요. 지금도 헌책방 같은 데 가면 있을 거야. 새 책방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책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물가 결정 이론, 인플레이션 이론 이래가지고 둘이 싸우는 걸 써놓으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될 텐데 여러분 싸움 구경하는 거 좋아하잖아. 재밌잖아요. 서로 싸우면 이게 명확하게 제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 이쪽에서 반대 주장을 자꾸 하니까 알기가 쉬운데 고전학파만 쫙 써놓고 케인즈만 쫙 써놓고 이러면 알 수가 없어. 이건 그냥 드립다 이걸 외워야 되지. 그래서 요즘 책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요즘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 고전학파 케인즈 뭐 다 같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첫날인데 좀 가볍게 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공부가 좀 이제 다시 이제 경제학의 공부 시간들이 며칠 또 지나면 이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옵니다. 뭐 행정법만 할 때는 행정법밖에 생각 안 나죠. 경제학 생각이 나면 이상한 사람이지. 경제학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 지났어, 막 10일 지났어 이랬는데 뭐 행정학만 생각나고 경제학이 생각 안 나고 뭐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첫날이니까 좀 아직 궤도에 안 올라왔을 수 있는데 그걸 충분히 감안해야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믿어줘야지. 왜 이렇게 내가 바보가 됐지? 이래가지고 자기를 학대한다거나 이런 이유가 없어요. 며칠 지나면 다 살아납니다. 살아난다고 믿고 공부를 했다고 믿고 그래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첫날이니까 오늘 좀 일찍인가요? 5분 일찍 끝나는데 이게 큰 거예요. 여러분 5분 일찍.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